네, 오늘은 마지막 수학 각기둥과 각불 수학책 44쪽부터 45쪽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을 보면 다음 입체 도형의 이름을 써보세요. 세 개의 입체 도형이 있는데 각 도형의 이름을 써보면 첫 번째는 사각뿔이 되죠. 뿔 모양의 입체 도형 각뿔입니다. 각뿔. 입체 도형 각뿔의 이름을 정할 때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었죠. 그래서 밑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입체 도형은 밑면이 몇 개예요? 두 개인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이죠. 그래서 밑면이 무슨 도형입니까? 오각형이죠. 그래서 오각 기둥이죠. 네, 뿔 모양의 입체 도형이고요. 밑면이 육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입체 도형 이름은 뿔 모양 육각뿔이 되죠. 각기둥과 각뿔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각뿔, 각기둥의 이름이 정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네,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도형입니까? 네, 기둥 모양이고 밑면이 두 개이지요. 기둥, 각기둥에 해당되고 밑면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기둥이 되겠네요. 각기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는 이 요소의 이름은 바로 밑면이죠. 다음에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의 이름.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의 이름은 모서리였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이 점은 꼭지점이었습니다. 밑면과 달리 옆을 둘러싸고 있는 이 면은 옆면이라고 불렀죠. 각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모두 직사각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면과 밑면,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각 기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고요. 네, 옆에 나와 있는 입체 도형은 이제 뿔 모양의 입체 도형 각뿔이죠. 이 각뿔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의 1, 2, 3, 4, 5 5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오각형이죠. 그래서 얘 이름은 오각뿔입니다. 네, 차례대로 살펴보면 각기둥에도 밑면이 있죠. 그 다음에 면과 면이 만나서 이루는 선분, 여기에 해당되죠. 이 선분의 이름은 모서리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이룬 점은 꼭지점이었습니다. 밑면 외에 옆을 둘러싸고 있는 면은 옆면이죠. 네, 각뿔의 옆면의 모양은 모두 어떤 도형이었습니까? 위도 나와있죠. 육각뿔, 사각뿔, 옆면은 모두 삼각형 모양이었죠. 네, 여기 한 가운데 각뿔의 모서리들이 다 모여서
있는 곳, 즉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인 이 부분은 바로 각불의 꼭지점이었죠. 꼭지점들 중에서도 모서리가 만났으니까 꼭지점이잖아요. 근데 꼭지점 중에서도 지금처럼 옆면이 모두 만나게 되는 그 꼭지점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부른다라고 배웠었어요.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까지 수직인 선분의 길이, 꼬불꼬불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까지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높이라고 불렀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둥과 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서 가 입체도형은 각불, 나는 각기둥이죠. 이름은 사각기둥. 나는 선생님 잘못 썼네요. 얘는 사각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얘는 사각기둥이 되겠습니다. 네, 가는 삼각뿔이었죠. 옆면이 삼각형입니다. 네, 각뿔의 옆면은 모두 삼각형이었었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죠. 나는 모서리가 모두 10개입니다. 네, 사각기둥의 모서리는 모서리 직접 세어봐도 되죠? 세어볼까요? 밑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죠. 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를 공식으로 우리가 찾아서 기억을 해봤었잖아요. 기억하나요? 각기둥 같은 경우 모서리의 수는 그러니까 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곱하기 3을 했었으면 됐겠죠. 그래서 밑면 하나, 둘, 셋, 넷 변이의 수 몇 개요? 4개고 거기다가 3배를 하니까 4, 3, 12 12개였었습니다. 기둥의 모서리 수 구하는 거 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3이었어요. 네, 가와 나는 밑면이 사각형입니다. 네, 가의 밑면 사각뿔, 나의 사각기둥 밑면 보면 똑같이 무슨 모양이에요? 사각형이죠. 가와 나는 옆면의 수가 같습니다. 옆면의 수는 밑면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 여러분 알죠? 네,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이 사각형 한 변을 둘러싸야 되니까 변의 개수가 같죠? 그래서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나도 밑면이 사각형이에요. 기둥이 되려면 이 옆면을 다 둘러싸야 되니까 밑면의 변의 수만큼 옆면이 필요하죠. 그래서 변이 4개, 옆면도 4개. 그래서 옆면의 수가 어떻습니까? 똑같이 4개, 4개로 같죠. 왜냐? 밑면이 사각형으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45쪽 각기둥의 전개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전개도는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에 펼친 모양을 전개도라고 했었죠. 여러분이 전개도 그리는 거 어려워하는 거 선생님도 알아요.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이 펼쳐놓은 그림이 전개도인데 어느 모서리를 잘라서 어느 방향으로 펼쳐 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직접 전개도를 그려보거나 혹은 지금처럼 그려져 있는 걸 다시 입체로 만드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약하면 지금 온라인 학습으로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 전개도 부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 더 공부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고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은 사각기둥이다. 이 사각기둥이 전개도가 되는 것을 모두 찾아보세요. 네, 가나다라가 있어요. 얘네들을 다시 접었을 때 이 사각기둥이 되는 건 대체 누구인가? 약간의 팁을 주자면 이 전개도에서 이 사각형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맞닿는 부분들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접었을 때 면의 개수가 혹시 남는 게 있지 않나, 겹치는 게 있지 않나, 모자란 게 있지 않나, 넘치는 게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머릿속으로 잘 굴려서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 보기 전에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 이 길이가 만약 다르다고 하면은 모서리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맞물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밑면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합동인 평면인 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밑면이 되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밑면의 모양이 지금 여기 있고 옆면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면의 개수 맞고 맞물려 되는 부분이 길이가 같죠? 그래서 가는 맞아요. 나 같은 경우 볼게요. 나. 네, 밑면 한번 찾아보세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사다리꼴 모양이잖아요. 여기 있다. 이게 두 밑면이죠? 얘를 둘러싸고 이제 옆면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 옆면의 개수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각기둥의 옆면이 5개일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머릿속으로 접어보기도 전에 넌 아니야. 다 보겠습니다. 다. 밑면 찾아보세요. 밑면. 여기 있죠. 이제 서로 맞닿는 부분의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접었을 때. 하고 있어요? 네, 다 같은 경우에는 옆면 4개고 맞닿는 부분의 길이가 같고 접어보면 이 사각기둥 모양이 됩니다. 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라 같은 경우 밑면 찾아볼까요? 밑면. 이제 옆면이 해야 되는데 이 접어져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리다 보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면과 면이 겹치는 거야. 그래서 기둥 모양이 되지 않아요. 어디가 겹치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겹쳐져요. 그래서 기둥 모양을 만들어지지 못해요. 이게 머릿속으로 잘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이 허락할게요. 뭐 해보냐면 가위로 수학책을 이 전개도 부분만 잘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이게 진짜 맞나 되나?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했지만 확인해보기 위해서 가위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전개도를 오려가지고 접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도 좋습니다. 물론 매번 이렇게 안 된다고 오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방금 얘기했던 거 밑면의 수와 옆면의 수 맞닿는 부분의 길이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중복돼서 겹치는 부분이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5번 보겠습니다. 또 전개도죠.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이름을 쓰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전개도 보겠습니다. 네, 얘가 밑면이 되겠네요. 각기둥의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 밑면은 어떤 도형입니까? 변이 6개죠? 6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육각형이죠?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에요. 그럼 얘 만들었을 때 기둥 이름은 육각기둥이 되겠죠. 이 각기둥의 이름이 결정되는 건 밑면의 모양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어요. 각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금 밑면이 육각형이라 알았으니까 육각기둥이라고 썼죠. 그 이유가 바로 방금 얘기한 거.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기 때문이다. 이유가 이렇게 되겠죠. 이름 붙이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44, 45쪽을 같이 풀어봤고요. 여러분이 푼 것과 비교해 보시고 전개도 부분은 6월 2일에 학교 교실에서 만나게 되면 수학 시간마다 한 번씩 더 짚고 넘어갈 거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수학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 3단원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나눗셈을 하려면 4학년 때부터 배웠던 세자릿수 나누기 두자릿수라든지 소수의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5학년 때 배웠던 거 분수 곱하기 자연수, 소수 곱하기 자연수, 소수 곱하기 소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단원을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기 전에 수학 익힘책 준비학습이 있죠. 각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배웠었던 내용, 즉 배울 내용과 관련돼 있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수학 익힘책 단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이 5가지 문제 해결하는 내용이 우리가 3단원 소수의 나눗셈을 배울 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6학년에서 배우는 소수의 나눗셈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나눗셈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한번 솔직하게 풀어보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 이런 거는 언제 배웠던 거예요? 1번은 4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때 잘 모르고 지나가면 다음 학년 배울 때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한번 해보고 스스로 점검해보세요.